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트는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자, 피터 모트는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저희 프리한 식구가 미는 킬링 특종 중에 하나죠. LOVE. 러브. 근데 그냥 러브면은 재미가 없어요. 네,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네. 독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오늘의 특종.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아유, 막 예상이 되네요. 네, 무더위도 좀 꺾이고요. 슬슬 강 오픈 시즌이 다가오는 겹 해서 저희 기자들이 이번에 취재를 했습니다. 남들이 죄다 욕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사랑 앞에서는 법, 사람의 도리 이런 거 다 잘근잘근 짓밟은 사랑꾼들, 전 세계 미친 사랑꾼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믿기지 않지만 제가 여자예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5위 공개합니다. 남편과 그의 아내들. 아이고. 여보, 오늘은 내 방에서 잘 거죠? 치? 그럼 여보, 내일은 나랑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한 남자와 두 아내. 미국 유타주에 사는 43세 조 나거에겐 비키와 발레리라는 두 명의 부인과 앤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비키와 발레리는 피를 나눈 쌍둥이 자매. 나 아까 사진 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똑같아서 둘이 자매인 거예요? 아, 근데 왜 똑같은 옷까지 입으셔가지고 정말 너무 비슷해 보이네. 게다가 또 다른 부인 알리나 역시 이 쌍둥이 부인들과 친척 사이. 저 여자 집안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예. 이건 진짜 무슨 뭐 막장 드라마 사쿠라 신조가 생각나는 집안인데요, 약간? 아, 그 이름이 나오는군요. 나오겠죠.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쿠라 신주. 자, 이들의 기막힌 환장 로맨스의 시작. 1987년 18살 청년이던 조는 한 동네에 살던 비키와 그녀의 사촌 알리나 두 여성에게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급기야 3년 뒤인 1990년엔 공동 결혼식을 올리며 남편 조를 사이좋게 공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중 결혼이 안 될 텐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타주는 이중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지만 법이 금지하든 세상이 비난하든 이 세 명의 환장 부부는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렇게 10년이 흐른 2000년 비키의 쌍둥이 자매인 발레리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한 뒤 조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벌써 불안해지지요? 왜 거기서 머무냐고. 아,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 머물 데가 없어. 언니네 집에 아, 처제. 머물러야죠. 아, 짜. 조, 이런 상냥한 사람.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이혼을 했나 봐요. 결국 처제 발레리와 형부 조는 또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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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거 진짜 자매끼리 머리 뜯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한데요. 그러니까 저거 되게 싫어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자매들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다 자기 손녀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어이가 없지 좀. 이 네 명의 충격적인 삼중 결혼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모 종교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변의 시선이 정말 따갑다 못해 아플 지경이었지만요. 어느덧 1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2위를 공개. 아들 허락이 필요한 사람. 지난 2006년 영국 남부 서식스주에 살던 46살의 메릴린 버티기그. 그녀는 7남매를 둔 가정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척추 측만증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6살 아들 마크가 집에 자신의 절친 윌리엄 스미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윌리엄이에요. 이 만남이 이 둘의 관계를 소용돌이치게 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당시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던 상황. 그런 그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등장한 아들 친구 윌리엄.
초콜릿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제 별명이 요생남이거든요. 제가 대신할 테니까 좀 쉬세요. 자, 이렇게 윌리엄은 친구의 엄마인 메릴린을 살뜰히 챙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 친구 윌리엄을 기다리게 된 그녀. 하지만 아들의 친구, 게다가 미성년자에게 30살의 나이 차이까지. 그래서 메릴린은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했는데요. 되레 아들 친구 윌리엄은 사랑 앞에선 직진밖에 모르는 남자였던 겁니다. 메릴린, 나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줬어. 당신은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이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 이듬해 2007년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그 누구보다 반대한 일인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들이겠지 뭐. 누구겠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친구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아들 마크. 아유, 안 때렸으면 다행이지. 자,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요. 엄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소아성애자야? 어떻게 내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자,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아들뿐만 아니라 친구 윌리엄의 입장까지 난처해졌는데요. 아들 친구를? 아, 거치 30살이나 차이 나는데? 저 남자애도 크면 어린애들 만나고 싶을걸? 이라는 주위의 반응이 무수히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숱한 비난과 장애물을 넘어서고 3년간의 열애 끝에 2009년 4월 결혼식과 함께 몰디브로 행복한 신혼여행까지 떠났다고 합니다. 어, 자, 친구 엄마를 사랑한 윌리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소울메이트라는 걸 알아봤어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1위 공개합니다. 칠레, 941생 러브. 지난 2010년 10월 칠레 북부 코피아포 산호세 광산에서 무려 69일간 지하 약 700m가 넘는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가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50세 광부 요니 바리오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저거 기억나.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는데 왜요? 아니, 목숨을 구했는데 왜 기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이었죠. 허허. 2010년 8월 산호세 광산이 매몰됐다는 뉴스로 칠레 전역이 떠들썩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광부 요니바리오스의 부인 살리나스는 다급하게 광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큰 충격에 빠진 듯한 한 여자. 이 여인의 정체 바로 요니의 숨겨둔 애인 발렌수엘라였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안 걸렸었을 사건이네, 그러면. 자신의 남편 또 애인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구조 현장으로 달려온 두 여자. 그런데 심지어 애인 발렌수엘라는 요니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됩니다. 헐.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저는 결혼 생활 15년 차거든요? 어디서 굴러온 돌주제. 요니는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를 어쩌나? 그리고 생면부지의 두 여인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줄 유일한 연결고리는 바로 지하 700m에 갇혀있던 요니 바리오스. 야, 이 사람은 나가기 무서웠을 수도 있겠는데. 본인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결국 두 사람은 요니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바깥 상황을 다 듣게 된 요니는 고립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면서도 구출되는 날 빚어질 혼란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고안해낸 방법은 편지. 내가 나갔을 때 두 명이 모두 나를 맞아주길 바라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니 서로 친구가 됐으면 합니다. 위아더 월드인가요? 아유, 이건 정말. 이건 너무 자기 생각만 했다. 네. 네, 두 사람이 다정히 맞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을 각오를 해야죠. 네. 네. 그런데 이 편지를 본 부인 살리나스는 대폭발.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한다는 터무니없는 편지 내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수신자가 자신이 아닌 내연녀 앞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야, 요니 진짜 요니 너무한다. 이 부인 많이 야, 열받았겠네. 이건 진짜 배신감 들죠. 결국 2010년 10월 13일 감옥 같은 지하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 중 요니 바리오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조됐지만요. 지상으로 나온 순간 그의 감정은 희극과 비극. 그 중간 어둠의 해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아내가 아닌 에인 발렌수엘라. 결국 아내는 남편이 구조되는 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아내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와, 저건 진짜 아니지. 기적 같은 생존 앞에서 들통난 이 남자의 사랑을 두고 언론에선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는 칠레 광부, 사랑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니바리우스와 조광지철을 밀어낸 발렌수엘라는 여전히 알콩달콩하게 사랑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0위 공개합니다. 전 부통령 집안에서 생긴 지난 8월 초 2020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무려 44%의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그럼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인물은요, 8년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또 대통령이 수여하는 미국 최고 영예의 훈장, 대통령 자유훈장까지 받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지난 2017년 3월경 미 전역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집안일로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혹시 약간 이렇게 정적 집안 딸의 과의 연애? 공화당 의원의 네, 딸. 이게 굉장히 아니면- 상대편인데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다 틀렸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헌터. 그 연인의 이름은 할리 바이든. 야. 어? 같은 집안이에요? 라스트 네임 같잖아. 할리의 정체는 바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형수? 그렇죠. 즉 장남 보 바이든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5월 전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이자 큰아들인 보가 뇌암으로 투병을 하다 46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5개월 뒤 둘째 아들 헌터가 26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별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잃은 형수 할리, 그리고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된 도련님 헌터. 이 둘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헌터와 할리는 정말 급격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fall in love 하게 되죠. 형수와 사랑에 빠진 헌터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겠어요. 본인 집안 자체가 워낙 그렇죠. 명문가 집안이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애정관계에 대해서 세상 쿨레 나는 미국인들도 헌터가 별거 중이지 이혼 중인 게 아닌데 이거 불륜 아닌가요? 애들은 무슨 죄? 삼촌을 삼촌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 그러네.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터의 아버지이자 할리의 시아버지인 조 바이든,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헌터와 할리가 큰 슬픔을 딛고 힘든 과정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9위를 공개합니다. 금기를 넘은 위험한 사랑. 데미 무어의 막장 연애사. AKB48의 자매 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차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잘도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 문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L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분류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아, 당연히 그럴 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그렇죠.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나이 차이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튼은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6위 공개합니다. 대만 국민 가수들의 노래는 모두 이 사람을 거쳐갔다고 할 정도로요.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인기 작사가 올해 61살 리쿤청. 그는 복잡한 사생활로 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리쿤청은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맙니다. 저는 린징엉 양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한 이유는 예. 그의 결혼 상대자로 소개된 사람은 17살 미성년자입니다. 에이. 나이 차가 나는 건 상관없는데 미성년자는 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니까. 네. 자, 서로 교집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키운 배경. 린징어는 리쿤청과 절친한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저 그런 남자애들하고는 달라요. 사랑해요, 아저씨. 하하하하. 나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친구 몰래, 부모님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 당시 네티즌들은 친구 딸이랑?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한편 이에 린징어는 자신의 SNS에 전 결혼할 거예요.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17살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런 딸이 결혼하겠다는데 아빠가 말려야지 일단.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둘 사이를 알게 된 린징언의 아버지는 결혼을 결사반대. 내 친구란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시 워더 벙냐? 오, 좋아요. 예, 라면서 리쿤청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주변의 반대와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6년째 사랑을 키우고 있다는 두 사람. 아이야. 과연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미 전역을 뒤집어 놓은 사제지간. 1997년 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미 언론에서 교사의 수치라고 표현했던 메리 케이 루투어너 그리고 그의 제자 빌리 푸알라우. 당시 교사와 제자 간의 사랑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을 당시 메리는 34살, 제자 빌리는 초등학교 6학년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12살은 너무 미성년자 아니야? 다른 건 둘째치고 선생님이 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게다가 교사 메리는요, 당시 4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였습니다. 자기 애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났겠네요, 그럼. 자, 이 만남의 시작. 1996년 6학년 담임을 맡은 메리는요, 제자 빌리의 드로잉 연습을 도와주면서 선생님이랑 사귀어 볼래? 결국 연인이 된 이 사제지간은 체육관, 교실, 화장실 등에서 미래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빌리 푸알라우에게?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메리의 남편이 아내가 빌리에게 쓴 연애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은 미국 전역에 공개. 그리고 결국 교사 메리는 2급 아동 강간죄로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수감 당시 교도소에서 아기를 출산한 그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제자 빌리. 그리고 6개월간의 수감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메리는요. 풀려난 지 2주 만에 다시 체포됐는데 그 이유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빌리와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또다시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 중이던 그해 10월 메리는 또 교도소에서 둘째 딸을 출산합니다. 한편 연인 빌리는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메리가 출소를 얼마 앞둔 2004년 8월 빌리는 전 이제 성인입니다. 그녀의 접근 금지 명령을 풀어주세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결국 법정은 이들의 사랑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듬해인 2005년 10년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웨딩 마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4위 공개입니다. 사랑의 눈먼 자의 비밀. 2012년 중국의 동부 항저우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티아오 리추이와 지안 차오. 그런데 자기는 이들이랑 결혼한 거야 나랑 결혼한 거야? 이럴 거면 헤어져! 상상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아내 리추어. 그리고 어느 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한 남성 카이 첸과 채팅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랜선을 통해 은밀히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현실 사랑까지 아슬아슬한 위험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제 이혼해! 남편 지안 차오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그녀를 설득했는데요. 그 설득이 통할 리 없었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지안 차오를 없애기로 합니다. 여보, 나도 다시 잘해볼게. 그런 의미로 오늘 단풍놀이 나갈까? 결국 함께 산행에 오른 그 아내는 숨겨둔 칼을 꺼내 남편을 무차게 어우. 찔렀고요. 뒤따라온 내연남 카이첸은 지안 차오를 암매장까지 하고 아니 얼마나 사랑에 눈이 멀면 저렇게까지 해요. 하지만 남은 이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카이첸이 결국 범행을 모두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고 달려온 이가 있었으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바로 지안 차오의 전 애인이자 리추이의 언니 완니우. 아유. 친동생이 또 그렇게 한 거야? 과거 지안 차오는 원래 리추이의 언니인 완니우와 약혼한 사이였던 겁니다. 자기가 뺏어놓고 결혼해놓고 바람을 핀 거죠. 악녀네요, 악녀. 결국 리추이는 사형을 받았고요. 내연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뭐 무자비한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녀다, 마녀.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3위 공개합니다. 현실판 굿 와이프. 잘 나가는 여성 변호사였던 엘리자베스 에드워즈. 그녀는 1998년 남편인 존 에드워즈가 정치에 입문하자 1급 정책 참모로서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민주당의 존 에드워즈 상원 의원 또한 She's the most extraordinary person I've ever known. 부인만 위하는 수뇌부 사랑으로 유명했는데요.
아내 엘리자베스는 2004년에 유방암 투병 중에도 남편을 위해 선거 유세를 했고요. 남편 역시 자신의 일보다는 아내를 먼저 극진히 돌보자 국민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듯 남편의 지지율은 매일 다르게 치솟았고요.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그리고 에드워즈 이렇게 황금 삼각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막상막하였는데요. 그러던 그때 미국의 한 주간지에서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에드워즈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기사 내용인즉슨 존 에드워즈 의원이 LA의 한 호텔에서 불륜 관계로 낳은 아이를 안고 있다는 증거 사진. 아, 저 아이가 이에 에드워즈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리얼 헌터와 2006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세상의 아내 바보로 알려진 존은 2006년 선거 캠프 홍보단 리얼 헌터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발전했고요. 급기야 둘은 아이까지 낳아 아내 몰래 위험한 사랑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어리석다. 결국 존 에드워즈는 경선을 포기. 2010년엔 보좌관인 앤드류 영이 아내가 암이 재발했으니 죽으면 헌터와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썩을 놈. 라면서 에드워즈의 이중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였네요. 그죠? 하지만 이 안타까운 치정이 오가는 사이 아내는 유방암이 재발해 어머!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엄마만 몰랐던 추악한 비밀. 일본 일그러진 로맨스의 결말.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어느 한 작은 마을.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크리스토퍼 하우프트만과 셰넌 디트리히. 셰넌에겐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17살의 딸 케일리가 있었어요. 결혼 후 세 식구는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토퍼와 셰넌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성격 차이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어느 날 하우프트만 공문서 위조와 총기 불법 소지 그리고 불법 이중 결혼 혐의로 체포한다. 뭔 일이에요? 이혼 안 한 상태에서 결혼했다고요? 그랬나 보다. 그런 거죠. 이 남자의 뜻밖의 불법 행위로 세상에 드러난 충격 사랑. 총기 불법 소지는 뭐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가 집중 조명할 부분은 바로 이중결혼이죠. 그러면 셰넌 말고 누구랑 또 결혼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허허. 그 다른 여자가 과연 누구였냐? 바로 셰넌의 딸 케일리. 아, 어지러워. 자, 이 막장 러브의 전말. 남편 하우프트만의 실제 이름은 버클리. 그는 마약 전과를 갖고 있어서 총기 구입이 불가하자 공문서를 위조해 새 주민번호인 사회보장번호를 받게 됐고요. 2015년에 셰넌과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뤘는데 이때 당시 17살의 케일리와도 그러니까 아내의 딸과도 은밀히 사랑을 키우며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그 엄마가 의심이나 했겠냐고. 내 딸하고 내 남편이 사이좋게 잘 지내네 라고 했겠죠. 한편 셰넌은 전 남편 사건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이때 이 끔찍한 배신을 알게 된 겁니다. 이후 딸의 SNS에서 커플링으로 보이는 반지까지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판이네요. 자,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키 메구미. 그녀는 일본의 한 대기업에 입사하는데요. 유키는 이곳에서 상사 타카다를 만나게 됩니다. 훈훈한 외모를 가진 타카다는 직장 내에서도 다정한 성격으로 남녀 직원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는데요. 그러나 상사 타카다는 이미 한 가정의 가장, 두 아이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유키는 다정하고 상냥한 그에게 가져서는 안 될 불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접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타카다의 아내 마사코가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면서 타카다는 큰 상실감에 몸부림치게 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유키는 상사 타카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고요. 이때 두 사람은 끝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쓰레기네. 자, 그리고 이미 서로에게 푹 빠진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내연녀 유키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저 아내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그에게 알리자 타카다는 너랑 결혼은 꼭 할 거야. 하지만 아내가 유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것만 포기해줘. 내 연녀 유키는 원치 않았지만 그의 제안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마사코가 한 달간 친정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띠리링.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저는 타케다 씨의 직장 후배입니다. 자, 남편의 외도를 직감한 아내 마사코.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고. 너는 인간 말종이야. 뭐라고? 이건 죽은 내 아이까지 모독한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아내 마사코 그리고 내연남 타카다까지 두 사람 모두에게 앙심을 품은 유키는 이들 부부의 집에 침입. 이윽고 그녀가 집에 뿌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엄마야. 휘발유. 에휴, 참 어리석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끔찍한 일은 안 돼, 안 돼. 안타깝게도 화재 이후에 두 자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추후에 유키를 취조했을 때 두 사람에게 아이를 잃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와, 악마다, 악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건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서 가장 잘못이 없었던 두 아이가 죽었네요. 그렇죠. 결국 2001년 천륜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유키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프리한데스크 성영주 에디터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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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사 총평 한번 전해주시죠. 사랑은 나쁜 사랑, 좋은 사랑이 없고 사람이 나빠서 문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최악의 사랑도 이렇게 많구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1위 후보 두 기사 모두 다 참 사람이 나쁜 케이스였는데. 네. 자, 오늘의 1위 기사는요. 네, 1위는 바로 엄마만 몰랐던 추악한 비밀입니다. 자, 뭐 이 기사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궁금한데요. 아니 사실 이게 티가 안 섞인 의붓딸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딸이었죠. 네. 이런 거는 거의 뭐 파렴치한 범죄에 가까운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영주 에디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한 특별한 세계에 대해서 특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특종 2021 뷰의 세계 19입니다. 연애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하고 결혼식 때 또 평생 아끼고 사랑하자고 서약하셨던 분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결혼은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오늘 특정 주인공들에게는 그 현실이 너무도 황당하거나 잔혹하고 때로는 가혹했습니다. 원래 부부 사이는 뭐 둘만 아는 거라고 하는데 그들은 정말 충격적인 행각으로 동네방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다 나버렸는데요. 오늘의 특종들은 단순한 불륜 사건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2021 뷰의 세계 19 11일 공연. 아내 모모 때문에 이혼한 남편. 2014년 1월 인도 뭄바이 법정에선 남성 A씨가 판사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정말 한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아내 때문에 전 매일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요. A씨는 아내 B씨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아내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약 2년 전인 2012년 4월에 아내와 결혼한 A씨. 처음엔 여느 신혼부부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니, 나 샤워하고 올게. 오늘도? 자기야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너무 리얼한데? 연기 많이 들었어요. 매일 밤을 뜨겁게 불태우느라 살이 쪽쪽 빠져나갔던 남편 A씨. 남편이 밤새워 일하고 퇴근해서 겨우 눈 좀 붙이려 해도 자기야, 이거 좀 먹어봐. 이게 뭔데? 당연히 몸에 좋은 거지. 이거 먹고 오늘 밤 힘 좀 쓰라고. 파이팅! 오늘도? 제발 하루라도 좀 쉬자.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제 두 기자님도 사연 속의 남편의 마음을 공감을 하시는지. 뭐 아직은 아닙니다. 공감은 안 되죠. 공감은 안 되는데 저런 얘기를 듣긴 들어요. 저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이제 저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꽤 돼요. 생각보다. 눈시울이 좀 붉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뭐 아내는 또 근데 이게 결국 사랑하니까. 맞아요. 원하니까. 네. 이게 이혼 소송까지가 아. 이게 그걸로 이혼을 해야 되나. 그냥 아하. 부탁해서 말로 대화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내 B 씨의 뜨거운 욕망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 A 씨가 맹장염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많이 아파?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자기야, 의사 선생님이 퇴원할 때까지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남편이 부부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아내 B 씨는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어쨌든 이거는 합의하에 치러지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남편이 몸 상태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데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했다? 이건 아니죠. 둘이 원할 때 해야죠. 결국 아내의 성욕과 학대에 지친 A 씨는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은 A 씨의 탄원을 받아들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중요한 게 배려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들어봐야죠. 맹장염 좀 너무하죠. 2021 뷰의 세계 19 9일 공개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2006년 3월 멕시코 유카탄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경찰이죠? 큰일 났어요. 이웃집에서 테러가 벌어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마을 주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집에서 폭탄이 터진 거야? 뭐 범죄 집단은 모르겠지만 가정집을 누가 그렇게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답니까? 놀랍게도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건요 다름 아닌 집주인이었습니다. 남편 후안 에스피노사와 아내 이르마 콘트레라스 부부였습니다. 한때는 너 없이 못 살아 사랑했던 이들은 어느 순간 너 때문에 못 살아로 태세 전환하며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의 킬러 부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처럼 서로를 정말로 죽이려는 듯 살벌한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하긴 그 정도 됐으니까 이웃집에서 테러라고 신고했겠지. 그렇지. 오죽하면 테러라고 그랬겠어. 이들 부부가 왜 이렇게 살벌한 부부싸움을 벌였는지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와 보겠습니다. 남편 후안과 아내 이르마는 보통의 부부처럼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그런데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누가 할 소린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끝장내자. 당신 어깨 맞추고 죽을게. 자기야. 아직 살아있어? 자기야? 그동안 부부싸움으로 갈등에 골이 깊어진 나머지 이들에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마치 영화처럼 피 튀기는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 총을 쏘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사제폭탄까지 투척. 야, 그게 왜 집에 있었대? 사제 폭탄을 왜 갖고 있어? 왜 갖고 있었던 거야? 살벌한 부부싸움 끝에 결국 집안에서 폭탄이 펑! 큰 폭발음과 함께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이르마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고 남편 후안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살벌한 부부싸움은 멕시코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부부라고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니 근데 와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미워도 막 집안에서 폭탄 터뜨리고. 이 두 분 어떻게 화해는 됐습니까? 남편의 몸이 멀쩡하다니 유감이네요. 도저히 저런 여자는 못 살아요. 아내가 화상을 입었다니 참 기쁘네요. 라며 끝까지 서로를 향해 죽일 듯이 비아냥댔는데요. 과연 이들 부부는 화해했을까요? 2021 뷰의 세계 19 8위 공개합니다. 롤링스톤즈 명곡에 숨겨진 뮤즈는? 자, 이번 특종은 영국 최고의 밴드 롤링스톤즈의 명곡이죠. 1973년 발표곡 NG의 뮤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ngie, you're beautiful, yeah. But ain't it time we said goodbye? Angie, I still love you. Remember all those nights we cried. 아 근데 이게 뮤즈가 있었다면 이게 어떤 실존 인물에게 영감을 받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롤링스톤즈 멤버 믹 제거와 키스 리처드가 직접 작사, 작곡한 NG는요. 연인을 떠나보낸 슬픈 가사와 믹 제거의 애절한 보컬이 어우러지며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에 제 실제 사랑 경험을 담았습니다. NG의 뮤즈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NG가 데이비 보이 아내 안젤라라고 그러던데? 자기 친구의 아내인 거잖아요. 절친이잖아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데이비 보이의 아내 안젤라를 남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NG라고 비난하며 희대 불륜녀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데이비 보이와 안젤라 부부는 물론 믹 제거 역시 소문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는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7년 뒤 1990년 10년 전 데이비 보이와 이혼한 안젤라가 한 토크쇼에 출연해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믹 제거가 사랑한 엔지는 제가 아닙니다. 엔지는 제 전 남편 데이비드였다고요. 심지어 그녀는 과거 동성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집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고 당시 믹 제거가 데이비 보이를 NG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핀 거잖아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다. 약간 모멸감도 느껴지고. 모멸감 느끼는데 그 NG가 나라고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 이중으로 힘든 거죠. 근데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궁금해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요. 당시 어린 아들을 생각해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로 했고요. 1980년 데이비 보이와 이혼하며 그에게 생활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0년간 믹 제거와의 관계를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0년에 안젤라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혔던 것이죠.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네 인 줄 알았으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영국 락 전설들의 삼각 로맨스. 그 진실은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겠죠? 2021 비오의 세계 19 7위를 공개합니다. 지난 4월 말 미국 켄터키 해로즈버그에 사는 31살의 여성 에리카 퀴글과 60세 남성 제프 퀴글. 이 부부의 결혼 스토리가 공개되자 할 말 한 살다 별 부부를 다 보겠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이 차 때문에. 29살이면 뭐 많긴 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29살의 나이 차이보다 누리꾼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이 따로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 에리카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저스틴 토웰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에리카 인사해. 이분은 내 새 아버지 제프야. 전 남편의 실제 아버지보단 낫네요, 그래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에리카가 출산 후 한 메이크업 회사에 취직하며 당시 남편 저스틴과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부 시아버지 제프가 주최한 자동차 쇼에 패션 모델링 대회에 참가한 에리카. 그리고 에리카 오늘 모델링 너무 멋지던걸? 제프 고마워요. 근데 저스틴은 내가 일하는 걸 왜 싫어할까요? 며느리 에리카는 시아버지 제프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고요. 어느새 에리카의 가슴 한켠에는 제프를 향한 러브, 사랑의 감정은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근데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 에로 부인은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죠. 그러다가 2016년 9월 제프가 저스틴의 어머니와 이혼했고요. 얼마 안 돼 에리카 역시 저스틴과 이혼. 이후 에리카와 제프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같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게 된 두 사람은 2017년 정식 교제를 시작. 그 후 결혼식을 올리고 2018년 딸까지 출산했습니다. 일단 관계가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이라서 뭐 문제는 전혀 없죠. 누구한테 상처 준 건 없죠. 네. 그래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고을 수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부의 세계. 에리카의 전 남편이자 제프의 전 아들이었던 저스틴은요. 전 새 아버지와 전 아내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서쿨. 다 행복했는데요. 세 사람 다 행복하네요. 해피엔딩인데? 아, 그럼 됐죠, 뭐. 모두 행복해요. 아, 됐어요. 100년 해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뷰의 세계 19 6일 공개입니다. 모모모 때문에 이혼 요구한 아내. 인도에선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2017년 인도 라자스탄주의 법원에선 정말 이례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대 여성 쌍기타의 손을 들어주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어떤 이혼 사유길래 이혼이 힘들다는 인도에서 그러니까. 승소를 하고 그럽니까? 쌍기타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건 그녀의 남편이 결혼 전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 뭘 안 지켰지? 여보, 도대체 화장실은 언제 만들어줄 거죠? 아, 그거 알았다니까. 귀찮게 진짜. 화장실이 없어? 아니, 없는 것도 없는 건데 화장실을 안 만들어준 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인도에서는요. 힌두교 교리에 따라 인간의 배변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 집안에서 멀리 한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인도인들의 절반가량이 집에 아예 화장실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일을 봤다고 하는데요. 야, 그래요? 쌍기타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 질 때까지 참았다가 밖에서 볼일을 보거나 화장실이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그녀가 남편에게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자 아, 다른 사람들도 다 밖에서 보는데 왜 유난이야? 라며 남편은 아내의 쌍기타의 요구를 무시했죠. 이에 약 5년간 수치심을 참아온 그녀는 대폭발 2015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리고 2년 뒤인 2017년 인도 법원은 술, 담배를 살 땐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가족을 위한 화장실 설치는 왜 소극적입니까? 라며 쌍기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쌍기타의 이야기는요. 2017년 개봉한 영화 토일렛 러브 스토리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일렛이야? 영화 이름이? 이게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리고 다행히도 인도 정부에서도 화장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인도 전역에 화장실 1억 개 이상을 보급하는 클린 인디아 캠페인을 실시. 차츰 화장실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뭐 특히 뭐 남자 여자마다 상관없겠지만 되게 수치스럽거든요. 그 밖에서 이렇게 용변 본다는 게. 네. 아, 이거 위생상도 안 좋고 전염병 창궐할 때 이게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인이 되죠. 또 얼마나 심각하면 저렇게 영화까지 그러니까요. 나왔겠습니까? 2021 뷰의 세계 19 5위 공개합니다. 한! 5위는 오! 정말 한 목소리네요. 그렇지. 자, 여기 이혼 못해 한달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남편도 있죠. 결혼 1년 만에 이혼 법정에선 위기의 부부. 지금 만나보시죠. 2019년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 아내 자밀라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그런데 이혼 사유를 들은 사람들은 아주 배가 불렀어. 내 남편 눈 감아. 라며 자밀라에게 눈총을 보냈는데요. 아니, 이혼 사유가 뭐길래 그래요? 뭔가 여자에게 혜택이 있었는데 이혼 소송을 한 건가? 자, 아내 자밀라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바로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아니, 이거는 또 이해가 아까 그 버전의 반대인가? 완전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요? 너무 잘해줘도 피곤해요. 아니 근데 그게 이혼 사유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아니 근데 진짜 좀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 좀 잘해주라고. 그만 좀 잘해주라고.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아, 그 말을 어떤 분한테 들었나요? 어머니한테. 아유 우리 아들 효자구나. 그만 좀 잘해줘. 이렇게. 본인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잘 아니 알고 아니. 근데 너무 잘해줘도 이게 내 마음은 잘해주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아내 자밀라에 따르면 남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소나 요리는 물론 24시간 스마일, 친절하고 다정할 뿐만 아니라 나 친구라서 일주일 동안 놀고 올게. 밥 알아서 챙겨 먹어. 아, 그럼 자기야, 재밌게 놀다 와. 다 놀면 내가 데리러 갈게. 여보, 나 자기 카드로 신상 채널백 하나 샀어. 괜찮지? 아유, 그럼 잘했네. 카드가 그러라고 있는 거지 뭐. 더 가지고 싶은 건 없어? 아내 자밀라가 말다툼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못되게 굴어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심지어 아내가 살이 쪘다고 지적을 하자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다 다치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최수종 사랑꾼 그 자체였습니다. 아, 그런데
아내 자밀라는요, 이런 무조건적인 남편의 사랑이 지옥 같고 숨 막혀서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송에 사랑꾼 남편은 전 아내에게 완벽하고 다정한 남편이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라며 끝까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보였고요. 법원은 부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숙려 기간을 가질 것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 일은 뭐 제3자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건데 이 부부관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도 사랑꾼 남편 때문에 혈압이 솟구친 한 아내의 이야기를 취재해왔습니다. 2019년 3월 베트남 남편 응우에는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기념일 당일 남편 응우에는 야심차게 세상 단 하나뿐인 서프라이즈 선물을 꺼냈는데요. 그리고 남편의 선물을 본 아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으유, 인간이 이게 뭐야? 제정신이야? 라며 분노에 등짝 스매싱을 날렸죠. 아, 근데 뭔데 그랬죠? 뭔데 이렇게 열받았지? 뭐야? 남편 응웬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기야, 이 안에 너 있다? 아, 문신한 거예요? 아우, 뭐야? 이쁘게도 안 그려놨네. 문제는 거기 저게 그치? 문제지. 이렇게 그렸으면 좋아했을 여자 건데. 수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저거? 뭘 그려놓은 거야, 저거? 저거는 맥인 거 아니에요? 자, 아내의 전현무 버전이 왼쪽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제가 저 면도 제대로 안 했을 때 모습을 또. 망망과는 거리가 먼 뭔가 괴기한 문신 모양에 아내는 대분노. 정성스럽게 준비한 결혼기념일 만찬도 다 치워버렸고요. 사랑꾼 남편은 아내에게 싹싹 빌며 쫄쫄 굶어야만 했습니다. 저거는 지능적 안티다. 그럼 저건 맥이는 거지. 저건 매기는 거야.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그려놨냐. 아니 일단 비슷한데 좀 더 예쁘게 그려야지. 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화를 했어야죠. 저거는 비슷한 것도 아니고 더 못생기게 그려놨으니까. 그리고 이들 부부의 사연은 웃으면 안 되는데 남편 너무 귀엽고 웃기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긴 했나 보다 라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대화제. 살짝 철은 없지만 사랑 많은 진심인 사랑꾼 남편의 유별난 사랑법에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2021 비유의 세계 19 3위를 공개합니다.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유? 영국에서 40년 동안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해온 레이첼 허슨. 그녀가 자신이 일하는 동안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냐? 어느 날 산부인과를 찾은 한 부부가 어렵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들 부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고민 끝에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난임 부부군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그래도 뭐 병원에 가셔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원인을 잘 찾으셔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담 중에 밝혀진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 뭐야?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혹시 부부관계는 얼마나 자주 가지시죠? 저희는 매일매일 노력해요.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손을 아주 꼭 잡고 잤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야? 아니 나 우리 농담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야? 2020년대 이게 일이 났다고? 우리 지금 농담한 거예요? 21세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임신을 위해선 남녀 간의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저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뱃속에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매일 밤 두 손만 꼭 잡고 쿨쿨 잠만 잤으니 임신이 될 리가 없었던 거죠. 저 상황에서 임신이 되면 의심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알았어도 안 벌어졌잖아요, 이 일이. 그렇죠. 하다못해 그 사춘기 때 호기심도 없나? 성적인 어떤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친구끼리 얘기라도 하자.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이게 순진하다고 하셔야 되나? 이게 뭐 좀. 이들 부부는 산부인과에 와서야 비로소 임신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해당 사연을 전한 간호사 허스는 이들 부부에게 그 누구도 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성 교육을 해주는 건 처음 봤어요. 여기 무지인 거죠, 무지. 그러니까. 진짜 도화지 같은 그런 분들이었네. 아니 이게 사실 뭐 두 기자님도 셜록이하고 사빈이가 나중에 이제 또 지금은 너무 어리지만 아기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겠죠. 뭐 완곡하게 돌려 얘기한다고 뭐 손만 잡고 자면 뭐 사랑이 이루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자, 2021 뷰의 세계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지난 1월 16일 멕시코 소노라주의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 옆집 부부가 싸우는데 심상치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한 이웃의 다급한 신고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가정폭력이나 혹시 뭐 심각한 그런 총기 사고 이런 게 있었나요? 자,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 어머머. 남성 후안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어떡해. 이후 남편 후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 레오노라가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레오노라가 우연히 본 남편 후안의 휴대폰 사진첩 속 충격적인 사진. 바로 남편이 젊고 예쁜 한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한 그녀는 결국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저렇게 사진이 나온다면 아예 속이 가만히 뒤집히지. 있을 사람은 없죠. 그렇지. 충격이 당연히 크죠. 저건 진짜 배신감 들죠. 아니 근데 남편이 진짜 뻔뻔하네요. 바람핀 주제에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사진첩에 사진을 저기 저장을 해놔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의 진술에 억울함을 호소한 남편. 불륜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사진 속의 여자는요 젊었을 때 우리 아내라고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자기 사진. 아 본인이 본인 과거를 못 알아본 거야? 그렇죠. 저기 1위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못 이긴다. 이건 아까 성교육하고 인형 합쳐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기냐? 본인이 본인 사진을 못 알아보는 걸. 어? 최근 후안은 오래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아내와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던 연애 시절에 찍어둔 사진을 발견했고요. 아, 우리 마누라 정말 예뻤네. 사랑꾼이네. 과거를 추억하며 사진들을 휴대폰에 저장해뒀는데요. 그러나 남편의 사진첩 속에 젊고 날씬한 여성이 자신이라고 상상도 못한 레오노라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냥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한 번만 물어봤어도 저런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기사는 한 언론에서 페이크 기사였다고 밝혔는데요. 부부 사이의 믿음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역설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1 뷰의 세계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주 티우아나에 살던 유부남 알베르토, 이웃집에 살던 유부녀 파멜라.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와 남편 몰래 은밀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야, 이웃집에서 정말 간도 크다. 아유. 아니 이혼을 그냥 하든가 왜 속이고 저렇게 상처를 줄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든가. 자, 그런데 알베르토,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이 보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오 마이 파멜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결국 알베르토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파멜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두 사람은 위험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파멜라의 남편 조르게는 아내 파멜라가 정체불명의한 남성과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와, 이거는 충격이다. 아니 그냥 집에서 만나는 게 그 방법이에요? 몰래 만나는 방법이 있다며. 이후 남편 조르게는 재빨리 도망가는 남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럼 정말로 귀신이 고칼 누르신 게 집 안에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륜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조르게. 그리고 그는 거실 소파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와. 가족들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파요, 저걸? 사실 불륜남 알베르토의 직업은
건설업자였습니다. 아하. 업자시구나. 아, 전공을 살렸네. 전공 살렸죠. 또 이해가 되네요. 또 본인의 전공을 제대로 살려 자신의 집에서 파멜라 집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 그렇게 오직 두 사람만의 일명 사랑의 터널이 완성됐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가 집에 없을 때 대담하게 서로의 집에 찾아가 미래를 즐겼던 겁니다. 뭐 저렇게 다 취하려고 그러냐. 근데 참 대단한 사랑 납셨네요. 땅굴을 따라간 조르게는 자신의 집과 이웃 알베르토의 집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조르게가 땅굴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온 걸 본 알베르토는요. 다시는 파멜라와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치사하죠.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조르게는 알베르토의 아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자기 가정만큼 그 와중에도 지키려고 한 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유슬기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결혼 생활의 모든 장면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기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게 단 두 사람의 아주 내밀한 관계이면서 아주 탈지구적인 관계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부부의 세계가 참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위 기사를 발표해 주시죠. 1위는 바로 남편 휴대폰 속 요령의 여인입니다. 불륜을 의심해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여성의 사연은 아주 살벌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핸드폰 속의 여인이 아내의 젊은 시절이었다는 것이 남편의 사랑을 담은 모습이기도 해서 1위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유슬기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예.